이어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철주,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요. 자, 직선형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의 직선형. 그래서 3도 이하의 수평 각도를 이루는 곳을 포함하고, 자, 각도형은 3도를 초과하는 그런 수평 각도를 이루는 곳에서 각도형을 쓴다는 거죠. 자, 뭐 볼까요? 자, 이렇게 지금 철탑을 중심으로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 직선형은 수평각도 3도 이하의 직선 전선로에서 사용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지물이 있을 때 그대로 얘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직선형이 되겠고요. 그리고 각도형은 이렇게 직선으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요거에 비해서 3도 그렇죠? 이상 벌어진 그런 형태를 우리가 각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각도형은 3도를 초과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인류형은 잡아당긴다 그 얘기죠. 인류형. 그래서 전선로가 끝나는 부분에 사용되는 것이 인류형인데요. 전 가sob선을 인류한다는 것은 전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선유 모두를 갖다가 얘가 혼자서 잡아당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에 그렇죠? 있으면 얘는 상대적으로 이쪽에서도 잡아당기고 이쪽에서도 잡아당기니까 그만큼 강도가 좀 적어도 되지만 여기 마지막에 있는 요 녀석은 혼자서 여기를 다 버텨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이런 부분에 인류형이 필요하다 그 얘기고요. 내장형은 내장탕 그 내장이 아니라 장력에 견디는 그 형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경관차가 큰 곳에 사용된다는 거죠. 이렇게 좁은 데가 아니라 이렇게 넓게 돼 있을 때 이때에는 그만큼 더 많은 그렇죠? 힘을 이쪽보다는 이쪽에 더 많은 힘을 얘가 잡아당길 테니까 이렇게 경관이 큰 곳에는 내장형이다. 그 얘기죠. 내장형은 우리가 E형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인류형은 D형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보강형은 이 전선로를 이제 보강할 때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직선형은 그대로 직선 쭉 이어지는 형태일 때 3도 이하의 각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도형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그렇죠? 3도 이상의 3도를 초과하는 그런 각도를 이루는 곳에 각도형을 쓰게 되고요. 인류형은 전체 가sob선을 잡아당기는 인류하는 마지막 있는 곳에 쓰게 되겠다 그 얘기고 내장형, E형 이렇게 되고요. 경관차가 큰 곳에 사용되고 10기마다 한 개씩 이 내장형을 또 설치하기도 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강도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지지물 10기마다 한 개씩은 이 내장형을 쓰자. 자, 이런 내용도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역시 보강형은 직선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주로 이 내장형이 시험에서 거의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리고 각도형도 가끔 3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가공전선로의 표준 경관은 뭡니까? 지지물사 이렇게 거리가 되겠죠. 거리. 그래서 저압, 고압, 특고압이 동일한데요. 표준 경관을 보면 표준 경관은 목주, A종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작은 이제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관도 좀 좁아야죠. 그래서 표준 경관 기억해야 됩니다. 150m가 되고요. 요거 특별히 더 기억을 해두시고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B종 철주,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주 얘는 250m 그리고 철탑은 600m 요걸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단주인 경우에는 400m인데요. 철탑 600m, 150, 250, 600 이것이 바로 표준적인 경관이 되겠다. 나중에 이제 안전을 우리가 보강하기 위한 보안 공사를 할 때에는 조금 더 줄어들겠죠. 조금 더 안전을 위해서는 간격이 좀 더 이렇게 넓은 것보다는 좁은 것이 더 안전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A종이나 목주 같은 경우는 150m, 그다음에 철탑 같은 경우는 600m 표준 경관 기억해 두시고요. B종은 250. 그다음에 고압 가공 전선로의 경관이 이 사이가 100m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때는
고압 가공 전선은 이제 5mm 이상의 경동선을 써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이란 얘기죠.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압과 고압 가공 전선과 특고압 가공 전선의 이격거리를 생각해 봅시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저압 가공 전선, 그다음에 고압 가공 전선, 특고압 가공 전선 사이에 이제 이격거리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쪽에 예를 들어서 자 이거죠. 저압이 이렇게 있고 이제 고압이라든가 특고압이 이렇게 지나갈 때 그때 요 사이의 이격거리를 지금 생각해 보자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일단 여기에서는 기준을 저압으로 했을 때, 자 저압이 이렇게 흘러갈 때 만약에 이 위에다가 자 고압을 이렇게 우리가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 이격거리가 얼마냐? 바로 0.5. 그다음에 케이블일 때는 0.3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 표 말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쪽에 자 저압이 흘러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고압을 이렇게 우리가 병행해야 될 때 그때의 이격거리는 0.5, 50cm네요. 그렇죠? 그리고 케이블인 경우는 자 0.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압과 고압일 때 그렇죠? 뭐 고압과 고압은 뭐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저압 고압과 이제 35kV 이하일 때에는 그때는 1.2m가 되고 케이블은 거의 대략 반 정도 되는 0.5, 50cm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35kV 그러면 초과일 때, 그렇죠? 초과일 때는 2m로 훅 늘어나고요. 2m로 그렇죠? 늘어나게 되고 케이블은 역시 그거의 반 정도 되는 1m가 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아래쪽에 저압과 고압일 때는 0.5. 그다음에 저압 고압일 때 35kV 이하일 때는 1.2, 초과일 때는 2m가 된다는 거. 그리고 대략 케이블은 그거의 반 정도 되네요. 1m. 얘는 0.6이 아니네. 0.5. 여기는 0.3 이렇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조금 더 보기가 편하겠죠. 이 그림을 여러분들 좀 필기를 해주시고요. 저압 가공 전선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저압 가공 전선 이렇게 있을 때 그때 고압이 이렇게 위로 보통은 높은 전압이 위로 간다고 그랬죠. 그럴 때 이 간격은 0.5, 그 다음에 케이블이 0.3.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특고압이 이렇게 흘러갈 때에는 그렇죠? 이 간격이 조금 더 멀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때는 1.2가 되고 케이블일 땐 0.5 그리고 35km 초과일 때 그렇죠? 그때는 여기가 2m로 늘어난다는 거죠. 케이블은 1m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이 그림으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공전선 등을 이렇게 병행해서 설치할 때 그때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 바로 저압, 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 그렇죠? 또는 인장 강도 8.31짜리 이상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 이외에는 다음 표를 따라 보는데요. 만약에 경관이 50m 이하일 때에는 4mm 이상의 경동선 요걸 기억하고요. 50m를 초과할 때에는 5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야 된다. 가공 전선의 저압, 고압 그런 전선의 굵기를 나타내주고 있죠. 뭐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아예 인장 강도가 큰 것을 쓰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때에는 50m 이하일 때는 4mm, 50m 초과일 때는 지름이 5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자 그 얘기죠. 그 다음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사이 이격거리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공전선 이렇게 있을 때 가공약전류 전선 뭐였습니까? 통신선 같은 거, 뭐 CCTV 같은 거 그런 거였죠. 전화선 이런 것들 그렇죠. 인터넷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겠죠. 이것들과 반드시 그렇죠? 거리를 둬야 되는데 그때 이격거리를 한번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공전선이 있을 때 이때 만약에 얘가 저압인 경우에는 요거 가공약전류 전선 사이의 거리가 얘가 0.75, 75cm 이상이 돼야 되겠죠. 케이블은 0.3. 그 다음에 고압인 경우 얘가 이제 고압이고 얘가 가공약전류 전선일 때는 여기가 1.5를 유지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이 고압이 사실 조금 더 잘 나오고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고압일 때 특별히 더 기억을 해두시고요. 케이블일 때는 0.5. 그 다음에 특고압일 때는 더 벌어지죠. 특고압일 때는 역시 얘가 2m로
더 벌어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케이블을 특고압일 때는 2m, 역시 케이블은 0.5라고 하는 거, 특히 이 고압 쪽을 더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특고압 35km, 5kV 초과할 때는 이런 병행해서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경동 연선 그리고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 요 정도 기억을 해두십시다. 다음은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쵸? 가공전선과 건조물 조영제 사이 이격거리. 와우, 복잡하게 생겼죠. 근데 시험에 거의 나오는 부분은 자, 이 부분이 나오고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봅시다.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우리가 조영제, 건조물이 이렇게 있을 때요. 거기에서 자, 가공전선 이렇게 상부에 있을 때, 그쵸? 상부에 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1과 2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나전선 같은 경우 2가 유지가 되고요. 또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쓸 때에는 그때는 1m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케이블, 절연전선 쓸 때에는 1m, 나전선 이런 것들은 이제 2m가 되고요. 근데 이 저압과 고압일 때가 값이 같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1m, 2m 요걸 기억하면 되고요. 요것이 대부분 나오니까요. 특고압 잘 안 나옵니다. 요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부 조영제의 옆이나 아래인데 위와 옆이 시험에 나오니까요. 이 옆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옆에서는 그쵸, 여기 나전선 같은 경우 1.2가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케이블을 쓸 때에는 0.4가 되고 훅 떨어지죠. 그리고 0.8은 뭐냐? 0.8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되어 있을 때 그게 보장이 된다라고 가정할 때에는 0.8까지 다 가능하다 그 얘기죠.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0.8. 그래서 자, 2와 그쵸? 나전선 2고요. 여기에 케이블을 쓰게 되면 1로 줄어들게 되고 여기도 0.4, 0.8, 1.2 기억하시고 여기에서는 1.2 나전선 그리고 케이블을 쓸 때는 0.4 그리고 0.8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그래서 고압과 저압이 동일하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나머지 것들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 나는 불안하다 하시는 분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걸 확실하게 돼 있을 때 그때 하나씩 더 이렇게 추가해 가면서 외워야지. 처음부터 이거 다 못 외웁니다. 나올 만한 것들 중심으로 하시고요. 자, 역시 요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5kV 이하의 가공전선과 역시 건조물의 이격거리 35kV 이하일 때에는 역시 나올 만한 것, 이 상부조영제 쪽, 이쪽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요. 여기에서는 그쵸, 일반 나전선은 그쵸, 35kV 이하입니다. 여기는 3m가 되고요. 그리고 특고압 절연전선을 쓰게 되면 2.5m로 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5와 3을 좀 기억하고요. 그리고 케이블을 쓸 때에는 여기가 1.2까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 자, 여기 위쪽 부분이 시험이 거의 대부분 나오니까요. 우선 요거 1.2, 2.5, 3 나전선, 여기가 절연전선, 여기가 케이블. 나절캐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35kV 이하일 때 요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거. 나온다면 요 정도가 나오지 더 디테일하게 나올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요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넘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35kV를 초과하는 그때의 이격거리는 여기에서도 이제 단수 계산이 등장하겠죠. 아까 우리 35kV 이하 이격거리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단수를 계산하고 0.15를 여기에서 곱합니다. 이 건조물과의 이격거리일 때 유일하게 0.15라고 하는 요 값이 딱 나오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대부분 0.12였죠. 이때 건조물일 때만 0.15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35kV 초과 400kV 미만일 때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2차 접근 상태로 돼 있을 경우에는 일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400kV 이상일 때 특고압 가공전선이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될 때에는 역시 일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시행하고
수직거리도 28m 이상을 유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이제 이격거리를 우리가 보안공사 안전을 보강한다는 얘기죠. 이격거리를 보강하는 이 보안공사일 때는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자 1차 접근 상태 뭐였습니까? 이렇게 우리 지지물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넘어졌을 때 그쵸? 여기까지의 거리를 1차 접근 상태 그랬었죠. 건조물과 그런 상태로 있을 때에는 3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접근 상태 여기였죠. 수평거리 여기가 3m 그쵸? 미만인 자, 이 부분에 있을 때가 우리가 2차 접근 상태였는데 그때에는 2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 2차 접근 상태 2종 특고압 가공전선이 1차 접근 상태에 있을 때에는 3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보안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보안공사는 안전을 우리가 보강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선의 굵기를 굵게 하거나 아니면 그 경관을 이렇게 넓었던 것을 좀 좁혀야 조금 더 안전해지겠죠.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저압 보안공사에는 자, 5.0mm 이상의 경동선을 쓰겠다 그 얘기죠. 단 400V 미만일 때에는 4mm 이상의 경동선 그랬는데 우리 앞에서 이거 살펴본 거죠. 가공전선의 굵기에서 400 미만일 때 절연전선 2.6 나전선은 3.0이었고 그쵸? 400V 이상일 때가 그쵸? 여기 고압과 함께 5mm였는데 그쵸? 이쪽을 4mm로 더 굵게 만들어 버리고 그쵸? 이상일 때는 무조건 여기를 다 5mm로 우리가 굵기를 맞춰버리겠다 그 얘기죠.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말구의 지름은 얘는 12cm 이상을 해야 되겠다 그 얘기죠. 앞에서 우리 일반적일 때에는 요거 말구의 지름이 9cm였죠. 근데 요거를 12cm로 더 굵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안전율도 1.5 이상을 유지시켜야 되고요. 자, 고압 보안공사 역시 5.0을 유지하고 안전율 1.5라고 하는 거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요거 저압 보안공사 특별히 더 기억을 해두시고요. 특고압 보안공사로 가보면 특고압 보안공사에는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지물이 이렇게 있을 때 그쵸? 1차 접근 상태가 얘가 이렇게 그쵸? 무너지는 그런 거리까지가 1차였죠. 2차는 여기에서 수평거리 3m 떨어진 곳까지의 이 부분을 우리가 2차 접근 상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1차 접근 상태일 때가 3종입니다. 3종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접근 상태이면서 35kV 이하일 때와 35kV 초과일 때가 있겠죠. 그래서 35kV 이하일 때는 2종 그렇죠. 가장 위험한 상태가 2차 접근 상태이면서도 35kV 초과일 때가 제 1종 그쵸? 1종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때 전선의 굵기는 100kV 미만일 때는 55, 그 다음에 100에서 300kV 미만일 때가 150, 그 다음에 300kV 이상일 때가 200. 그래서 이것은 여기가 요걸 기억하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공칭전압에서 66일 때가 55, 154일 때, 154일 때가 150, 그 다음에 345일 때가 200이라고 하는 거. 요거 공칭전압을 기준으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66, 55, 154일 때가 150, 345일 때가 200. 이게 보안공사 시에 가공전선의 굵기죠. 그래서 여기 일종 특고압 보안공사 시에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100kV 미만일 때, 즉 66kV일 때가 55, 그 다음에 154일 때가 150, 그 다음에 345 이럴 때가 200이라고 하는 거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종 콘크리트주, 또 철탑을 사용하는데 목주 또는 A종은 금지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2종일 때, 그쵸? 얘보다는 조금 덜 위험한 35kV 이하일 때는 역시 연선이고요. 이때는 목주의 시설은 안전율 2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3종일 때는 전선은 연선을 사용하자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안공사에서의 이제 경관, 우리가 표준 경관이 있었죠. 일반적인 표준적인 경관이 목주나 A종일 경우에는 150 앞에 봤죠. B종 그리고 B종 철근 콘크리트주 250이고요. 철탑일 때가 600이었는데 이제 보안공사를 할 때는 조금 더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야 조금 더 안전하니까. 그래서 150짜리가 100으로 줄어들게 되고 250은 150 그리고 600은 400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1종 특과보안공사, 그다음에 2종, 3종 특과보안공사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은 아니니까요. 이거는 차후에 여러분들이 한번 디테일하게 봐주시고 또 시가지에서 특고압 즉 시가지에서는 170kV 이하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때에는 75m 시가지에서는 75m고요. 그다음에 150이랑 동일하네요. 그리고 400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표준공간 그다음에 여기 저고압보안공사에서 특히 이 부분 더 기억해 주시고 또 시가지에서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앞에서 봤던 거죠. 표준경과는 다시 한번 목주 A종인 경우에는 150, 그 다음에 B종 250, 철탑의 경우에는 600이 표준경관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특고압 가공전선의 지지물 등의 이격거리 보는데요. 특고압 가공전선 이렇게 우리가 철탑을 통해서 이렇게 가공전선이 이렇게 걸려 있죠. 가공전선을 이렇게 지지할 때 그때 요 전선과 요 지지물 사이의 거리 이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쭉 보시면 와우 외울 것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상 뭐 전체를 외우는 것은 좀 무리고요. 한 여기까지 여기에서부터 뭐 여기 정도까지는 외울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 특징을 한번 보면 이격거리가 15kV일 때 0.15부터 해서 지금 보면 0.05씩이 증가하네요. 0.05, 0.05, 0.05가 계속 그대로 여기까지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까지 외우면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 왼쪽에서는 이제 여기 15, 15 동일할 때 여기 15, 25, 35, 45 오면 좋지만 50, 60, 70, 80 뭐 비교적 외울만 하네요. 15, 25, 35 그다음에 45가 아니라 50, 60, 70, 80 이렇게 되고 0.15부터 해서 0.05씩 계속 증가시키면 된다. 이렇게 하면 외울만 합니다. 그쵸? 자, 그럼 이거 한번 외워봅시다. 외워봅시다. 여기 빈칸으로 한번 만들어 놓고요. 자, 특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 자, 15kV 미만일 때 0.15였죠. 0.15. 그리고 이쪽은 0.05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 이쪽 기억해 보면 자 15, 그 다음에 여기가 25였죠. 25kV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5에서 25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35 여기 45가 아니라 이제 50, 60, 70, 80 오호 외우기 쉽네요. 그리고 여기도 0.05씩이 등장하니까 0.2, 0.25, 0.3, 0.35, 0.4 여기가 0.4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25에서 35, 35에서 50 그런 얘기죠. 50에서 60 미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워주면 되겠다 그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가지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설할 때 먼저 자 170kV 이하일 때에는 그렇죠? 그때의 경관 및 지지물을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목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줄 사용은 일단 안 된, 뭐 당연해 보이죠. 이렇게 높은 전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A종일 경우에는 경관이 75, B종일 때는 150, 철탑일 때 400을 써야 되는데요. 이거 앞에서 우리 공부한 겁니다. 사실상 앞에 어디서 했었냐면 요거 뭐 보안공사 경관하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봤었죠. 표준 경관일 때 150, B종이 250, 그 다음에 철탑이 600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압보안공사는 여기 150이 100으로 줄어들고요. 여기 150, 400였는데 이때 여기 시가지에서 특고압 170kV 이하일 때 공부했었죠. 75, 오호 여기 150, 400 동일하네요. 그리고 목줄을 제외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까지 전에 한번 살펴본 내용이 한번 더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A종은 그쵸 75, B종 150, 철탑이 400,
70kV 이하일 경우에는 자, 요걸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70kV 역시 이하일 때 전선의 단면적을 한번 살펴보면 아하 100kV 미만일 때 자, 포인트 55 스퀘어 그 다음에 100kV 이상일 때 여기도 150 스퀘어 이상의 절연 전선을 쓰는데 이거 앞에서 요것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보안공사 얘기하면서 공칭 전압으로 공부했었죠. 66kV일 때가 오땡 55 그렇죠? 스퀘어였고요. 그다음에 154일 때가 이것도 150이었죠. 150. 오, 이거 기억납니까? 그리고 3, 4, 5일 때 그때 240이었는데 보안공사시 200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 100kV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오호, 여기 55 스퀘어 동일하고요. 얘도 100kV 이상이잖아요. 100kV 이상일 때 150 쓴다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공칭 전압을 기준으로 요거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의 지표상의 높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야 되겠죠. 상당히 특과비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지표상에서 이 전선의 높이는 자 35kV 미만일 때에는 10m고요. 특고압 절연 전선을 쓸 경우에는 8m까지 좀 줄어들 수 있네요. 그 다음에 35kV 이상일 때에는 얘는 단수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수 계산을 해주자.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54로 만약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154kV일 때 그때의 지표상의 높이를 한번 계산해 봐라. 그러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10이 지금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때의 기준값이 35kV니까 얘를 10으로 나눈 값이죠. 15.4 마이너스 얘도 3.5가 되는 거죠. 그거에 절상한 값, 올림한 값 곱하기 0.12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얘가 11.9가 되니까요. 이거 올림해야 되니까 얼마? 12가 되는 거죠. 12 곱하기 0.12를 해서 거기에 이제 10까지 더해주니까 얘가 11.44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 얘기죠. 그리고 사용전압이 100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에서 지락, 단락이 생겼을 때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는 거죠. 100kV를 초과할 때는 이런 어떤 사고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1초 이내 자동으로 차단하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 뒤에 나오지만 25kV 미만일 때는 이때에는 2초입니다. 2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고 100kV 초과할 때는 1초 이내 그리고 25kV 이하일 때는 2초 이내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봅시다. 그래서 자 시가지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우리가 시설할 때 이번에는 170kV가 혹시 초과될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의 지지물은 경관이 600m 이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철탑을 써야 되는데 위험 표시를 꼭 해둬야 된다는 얘기죠. 막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그렇죠? 헬기가 날아가다 이러면 안 되니까 철탑을 꼭 쓰되 위험 표시도 해야 되고요. 역시 지표상의 높이는 10m를 기준으로 아까 35kV가 기준이었죠. 단수 계산을 해서 0.12 곱한 값으로 높이 역시 결정해야 된다 그 얘기지. 그리고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 시설에서 방금 얘기했던 대로요. 중성선 다중접지식인 것으로서 전로에서 지락이 생겼을 때에는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아까 100kV 초과인 경우는 1초였죠. 100kV 초과인 경우는 1초 이내에 차단하는 거였고 25kV 이하인 경우에는 2초 이내. 그렇죠? 자, 다음은 이제 25kV 이하인 역시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의 건조물과의 이격거리인데요. 이건 사실 앞에서 한 겁니다. 앞에서 한 거고요. 뭐였었냐면 건조물과 이렇게 위쪽이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나전선인 경우가 3, 그 다음에 특고압 절연전선인 경우가 절연전선 2.5, 케이블이 1.2였죠. 여기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 절, 캐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랬죠. 나절, 캐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도 요 정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5kV 이하일 때에도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도 사실 동일합니다. 역시 여기가 기타 전선, 여기 나전선, 그 다음에 여기가 절연전선, 케이블 이럴 때 그쵸? 3m, 2.5m, 1.2 동일하죠. 여기도 3m, 그 다음에 절연전선일 때가 2.5m, 그리고 그쵸? 위쪽 케이블인 경우가 1.2 요 정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까지 꼭 다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먼저 외워졌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여러분들 접근할 때 같이 다 외운다 생각하시면 정말 안 외워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걸 먼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 시설에서 보면요. 자,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저압, 고압 가공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할 때는 역시 띄워야 되겠죠. 둘 사이 간격을 이격해야 되는데, 자, 15kV 이하일 때는 0.75m 이상을 이격해야 되고요. 또 15kV를 초과하고 25 이하일 때는 1m 이상, 그리고 뭐 절연전선, 케이블 이런 걸 쓸 때는 0.5란 얘기죠. 이것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앞에서 이렇게 저압이나 고압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때 이 특고압 가공전선의 이격거리 앞에서 이거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저압과 고압일 때 다시 복습을 하면 아래는 저압, 위에가 고압일 때에는 0.5를 쓰되 케이블인 경우는 0.3이었죠. 그리고 저압 고압과 이제 특고압이죠. 35kV 이하일 때는 1.2에 0.5를 썼고요. 35kV 초과일 때 얘는 2와 케이블일 때 2를 썼고 이거 앞에서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이 사이의 간격에 이제 15kV 이하일 때는 그렇죠? 저압 고압일 때와 얘는 0.75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죠. 15에서 25 그때 이하일 때에는 1m를 쓰되 케이블일 경우는 0.5m가 되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더 추가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먼저 핵심이 되는 부분들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들 더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공전선과 이제 식물 사이 이격거리가 쭉 정리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저압이나 고압인 경우에는 닿지만 않으면 되겠다. 지금 그 얘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특고압인 경우에 13에서 25 이하인 중성선 다중 접지식 우리는 뭐 22,900V 22.9를 쓰게 되니까요. 이때에는 요거 기억을 해둬야죠. 1.5m를 유지시켜야 된다는 거. 1.5m 요거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나머지 고압 절연전선 0.5고요. 그 다음에 절연전선 케이블, 그 다음에 수밀형 케이블 이런 것들은 접촉하지 않으면 되겠다. 지금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35 초과 60kV 이하일 때는 2m, 그쵸? 1.5와 그러니까 2m 정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여기에서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60을 초과할 때에는 2m가 지금 60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 단수 계산을 해서 역시 0.12를 곱한 값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역시 154 한번 해볼까요? 공식전압 154를 한번 해보면 154 kV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기본적으로 2m 플러스 단수는 여기 60이 기준이기 때문에 6 마이너스 노노 6이 아니죠. 여기 154니까 15.4 마이너스 6을 하는 거죠. 여기 6이 되고요. 거기에 곱하기 0.12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계산해 보니까 3.2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단수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2m에다가 단수 계산해서 0.12 곱하는 거죠. 마침. 자, 그 다음 가공전선과 이번에는 안테나도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고압인 경우가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거 고압인 경우에 안테나와의 그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0.8m, 케이블인 경우는 0.4m. 요거 우선 포인트로 딱 기억을 해두시고요. 시험에 대부분 얘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게 확실하게 된 경우 여러분들 뭐 하나씩 이렇게 더 외워가는 정도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강의 좀 길었는데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